에서 한번 제 강의 자료를 보면서 한번 쭉 좀 해보죠. 처음에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브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내 드라이브에서 더보기를 통해서 구글 콜앱으로 연결돼서 이제 콜앱으로 연결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콜앱 노트북이 생성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폴더 관리를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콜앱 환경을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새 노트를 만들어서 이름을 바꾼다든가, 또는 도구 설정을 통해서 테마를 다크로 해서 화면 설정을 바꾼다든가, 글꼴 크기, 들여쓰기 이런 설정들을 여러분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의 개념, 셀을 어떻게 삭제하고 추가하고 실행하는가 이런 거를 좀 해보았고, 런타임 도구로 들어가서 GPU를 설정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새로 열거나 삭제하는 방법도 연습을 해보았고요.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느낌표를 시작을 해서 리눅스 명령을 해보면서 DIR이라든가 카탈로깅 기능을 이용해서 CPU의 성능이나 메모리의 성능, 그리고 또 GPU를 설정을 새로 해줌으로써 GPU를 통해서 GPU 성능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명령을 이용해서 OS를 이제 확인해 보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게 되면은 임포트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GPU 성능도 확인해 보았고, OS도 우리가 이제 요 파이썬 명령을 통해서 OS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 학기 동안의 파이썬 코드에 대한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요 내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GPU 아까 그 콜앱을 하나 연결을 해서요. 자, 콜앱 화면으로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맨 끝으로 가가지고 여기다 이제 새로운 셀을 연결하는 걸로 합시다. 연보 지웠고, 만약에 이 셀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코드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코드가 성성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셀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보고 여러분이 코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오늘은 맛보기니까 그냥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지만, 일단은 여기서 긁는 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요거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노트북으로 가서 여기서 컨트롤 V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코드가 형성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펑션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C 언어에서 펑션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건데, 펑션을 만드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이제 포문이죠. 포문을 통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에 이제 if문이 있죠. 어떤 조건에 맞춰서 if문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걸 다 이해하려면은 함수의 개념, 그쵸? 함수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 또 포문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 그런 거. 또 여기서 가만히 보면 배열을 쓰고 있죠. 배열. 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배열, 리스트 다 같은 개념인데, 배열의 자료형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하기로 하고, 이게 된다고 치고 여기서 그쵸? 요 함수가 만들어지고 어떤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배열 값에 대해서 쭉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코드는 1, 2, 3, 4, 5라는 어떤 리스트 자료형을 전부 내용을 합해 보는 겁니다. 합해 봤을 때 결과는 얼마가 나올까요? 15인가요? 네, 15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결과가 15가 나오면 9인가요? 왜 9죠? 네, 여기서 보면은 코드를 if문을 써가지고 짝수일 때만 더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짝수만 더해주는 거가 되겠네요. 짝수가 아닐 때만 더하는 거네요. 여기 느낌표가 아니다라는 조건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다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 3, 5니까 9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문장을 한번 실행해보는 연습을 해보시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네, 그렇죠. 속도를 체크해보자 그랬어요. 속도. 그래서 속도를 체크했을 때, n이, 네, n이 얼마라고요? 네. 여기서 n이 왜 나오나요? 속도 체크해보자 그랬는데요. 네. 아, 여기 있군요. 네, 요 코드를 한번 돌려봅시다. 네, 아주 좀 길죠? 요것도 여기서부터 긁어서, 자, 쭉 긁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고, 다시 요번에, 어디죠? 네, 그 노트북으로 가셔서, 노트북 또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어요. 네, 노트북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또 클릭을 하고 플러스 코드를 눌러서 네, 여기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네, 이렇게 쭉 지금 24줄짜리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24줄짜리. 네, 24줄짜리를 만들었을 때 또 이것도 하나하나의 의미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파이썬을 다 저와 함께 전반부로 끝내면 다 알게 되는 코드들입니다. 임포트 매스는 어떤 매스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하는 우리 C 언어에서는 인클루드의 기능인 것이고, df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어떤 df 디바이저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약수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while문은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while문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조건을 맞췄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이제 배열화 해가지고 리턴 약수를 찾은 것을 전부 반환해주는 그런 코드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timeis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약수를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n을 했을 때 이걸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은 네, 첫 번째로는 n은 얼마냐 하고 여기서 이제 20번 이제 문장에서 값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 이렇게 1000의 약수를 찾아보아라. 그렇게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네, 어떤 x 여기서 이제 어떤 약수들을 찾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1.784 2의 0005 요게 뭐냐면 실행 시간이에요. 이거까지 내가 찾는데 네, 10의 마이너스 5제곱 0.0000178초 걸린 것이고 1에서 1000까지의 약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를 우리가 실행해 본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값이 커지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약수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 6, 7, 8, 9, 0, 1에 대한 어마어마한 큰 수의 약수를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아까 코드로 들어가 가지고 1, 2, 3, 4, 5, 6, 7, 8, 9니까 1, 2, 3, 4, 5, 6, 7, 8, 9, 0, 1까지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수냐 따져보면은 여기까지가 만이고요. 여기까지가 억이죠. 그러니까 123억 얼마 되는 약수를 찾아보아라. 이런 명령을 쳤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재보면은 1초, 2초, 3초, 아무리 뭐 빠른 CPU를 내더라도 3.396초가 걸린 거죠. 요거 약수를 찾는데 불과 4개의 약수를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재는 그런 코드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약 2.5초대의 실행 속도를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점 몇 초가 걸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는 걸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것을 똑같은 거를요, GPU를 지금 쓰고 있죠. GPU를 쓰고 있는데 GPU를 안 썼을 때는 또 어떻게 되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런타임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이게 계속 켜져 있는 거는 아직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는 것이고, 요거를 세우려면은 컨트롤 이스케이프, 네, 이스케이프인가요? 네, 안 멈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멈추나요? 일단은 실행을 멈추는 명령을 넣어보도록 실행 중단을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중단시키고 오류가 나네요. 네, 제대로 안 돼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실행 중단을 시켰고 여기서 런타임 라이브러리에서 도구를 유형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GPU를 사용했는데 GPU를 사용하지 않은 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PU를 선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저장어 버튼을 누르고 같은 시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1, 2, 3, 4, 5, 6, 7, 8, 9, 0, 1이라는 커다란 수의 약수를 찾아보아라 했을 때 과연 몇 초가 걸리나? 하나, 둘, 셋. 네,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아마도 이건 우리 GPU는 병렬 연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차이를 안 나지만 나중에 이제 병렬 연산이 많이 들어가는 매트릭스 연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지금 제가 계속 얘는 이제 무한 반복하게끔 프로그램을 짜놔가지고 계속 얘가 멈추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멈추는 명령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Z인가요? 컨트롤 M, 컨트롤 M. 네. 아까 뭐라고 뜨는데 컨트롤 Z 안 되고 있습니다. 를 사용해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에서 이번에는 뭘 볼까요? 어떤 예제들이 있을까요? 네. 그 평생학습 쪽에 네,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서 수학과 파이썬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예제 프로그램들을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목록 열기, 목록 열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목록이 보이는데요. 네, 목록 닫기, 열기. 네, 여기 보이죠? 여기서 5줄 보기 하지 말고 2번으로 이렇게 치면은 네, 첫 번째 시작하면서 여기가 보이는데 여기에 또 코드를 하나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랬어요. 다항식을 한번 계산해 보는 코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한 복사를 해가지고 다항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코드를 놓고 오른 버튼 잠깐 노트북을 찾아서 여기다가 끝에다 커서 클릭하고 플러스 코드를 눌러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주면은 여기서 한 예제가 딱 올라오죠. 요것도 뭐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라는 수치에서 포트폴리오 저희 패키지를 끌어오고 그다음에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패키지를 끌어온 다음에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myfunc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함수 배우기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0에서 2 사이의 어떤 값에 대해서 값을 찍어보는 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찍어보게 되면은 네, 실행해 보게 되면 네, 시간이 걸리는데 기다려보죠. 0에서 2 사이의 값을 요 myfunc라는 값으로 3x제곱 x의 3제곱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를 한번 넣어봤고 x의 3제곱의 함수 계산을 우리가 쭉 계산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쭉 넘어가서 네, 여기까지 계산을 했죠. 그래프 그리기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기를 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컨트롤 C에서 다시 자 노트북으로 가셔서 노트북으로 네 가가지고 그래프 그리기를 또 여기다 클릭하고 플러스 코드를 추가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은 여기서 미리 해놓은 거예요. x라는 값, x와 y 값을 다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를 넘어갈 때는 이게 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는 x, y가 하나도 없죠. 계산하는 부분이 위에서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 상으로는 다 x와 y 값의 쌍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상의 x3제곱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네, 자 여기서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몇 가지 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쭉 내려가서 어디였죠? 네, 갑자기 또 너무 많은 걸 띄워놔가지고 아까 그쵸? 너무 많은 걸 띄워놔가지고 자 미분 방정식의 2차 함수를 부르는 코드를 마이파이썬으로 한번 구현해 보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시작 준비 단계에서는 위에서부터 쭉쭉 나가 보도록 하죠. 요 부분을 세 줄을 준비 단계로 먼저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네, 이 단계에서 플러스 코드를 눌러서 네, 새로운 걸 만든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파이를 패키지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해주는 패키지 이렇게 세 개 나중에 뭐 이거는 다 우리가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이 후반부 가면 다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거 그냥 들어가고 미분 방정식 기술하는 부분은 좀 1차까지는 여기서 끝냈고 2차 부분으로 가보는 것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함수 만드는 부분을 두 장 요걸 코드를 코드해 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콜앱 라이브러리 어디죠? 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데 네 여기로 가가지고 요거를 그럼 좀 작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그냥 딱 보고 하죠. 요거를 이렇게 놓고 한 번에 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하겠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를 또 넣고 이번에는 얘만 두 줄만 셀을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사실 얘를 한번 실행해 보면 얘 결과가 실행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이렇게 실행해 줌으로써 이렇게 단위별로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순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의 코드처럼 보입니다. 이게 하나의 코드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셀을 나누어서 입력을 해 줌으로써 좀 프로그램을 이렇게 단위적으로 이렇게 돌려봄으로써 오류를 좀 잡아 나가지만 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결과를 적분하는 코드를 또 넣어야 되겠죠. 적분하는 코드는 여기서 6-3번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따지기로 하고 왜 이렇게 코드가 형성되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배열 뭐 그다음에 이런 넘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레이를 정의하는 법은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두 줄을 써줌으로써 적분을 한다. 이것만 그냥 넣어버리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기. 그럼 또 여기가 6-4번 부분이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또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기 이렇게 해주면은 복사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니까 컨트롤 C 네 여기가 컨트롤 V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이유는 뭡니까? 오류가 났는데 네 T가 디파인이 안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T가 안 됐을까요? 여기서 얘를 실행을 안 했나 봅니다.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얘를 실행해 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시뮬레이션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부분 셀로 나누어서 얘 실행해서 오류가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얘가 실행해서 오류가 없으면 이렇게 부분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나누어서 실행 여부를 확인해 보고 마지막에 제대로 됐을 때 이렇게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되겠죠. 하나의 프로그램 완성되는 거는 뭐 여러분 이걸 다 조합해 가지고 하나의 셀로 합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블록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 완성하겠다. 그러면은 걔네들을 다시 셀을 만들고 하나하나 다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 세 줄, 이것이 그쵸. 여기로 들어오고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네, 함수만 정의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그 다음 줄로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계산해 주는 부분은 두 줄이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서 그 다음 요 줄에다가 네, 복사를 해주고. 근데 이렇게 이 들여쓰기가 잘못 들어가면 이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들여쓰기 꼭 안 하도록 해야 되고,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들여쓰기가 C 언어에서의 그 중괄호 블락을 정의해 주는 부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여쓰느냐 안 쓰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자동 들여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거를 없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마지막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서 13자리짜리, 이게 사실 한 줄짜리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것을 4개의 셀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실행을 해보고 오류가 없을 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한 사례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한 번에 실행해 보면은 네, 문제가 없이 네,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콜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콜앱의 그 셀에다가 어떤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완성해 코딩해 줌으로써 이미 그 완성된 파이썬 코드들을 한번 실행해 보는 정도만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와 함께 한 학기 공부하면서 이제 이 파이썬 코드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기초들을 잘 한 줄 한 줄을 이해해 봄으로써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한 그러한 거를 실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재밌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쭉 보고 제가 어저께 만든 거 3차원 그래프 애니메이션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보죠. 쭉 넘어가서 어떤 걸 해볼까요? 네, 네네네네네. 쭉 넘어가서 네, 3차원 그래프를 애니메이션 하자. 요거 말고 네,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길긴 하지만 요걸 한번 3차원 객체 그리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쭉 복사를 해서 네,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를 넣고 셀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거의 20줄짜리 코드는 뭔가 3차원적으로 어떤 식을 만들어서 3D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실행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차원 공간상에 이런 3차원 그래프를 그려주는 코드인가 보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죠. 애니메이션은 이걸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돌려보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C 하고 얘를 또 플러스 코드로 넣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컨트롤 V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를 실행해 보면은 얘가 3차원적으로 3차원 모양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좀 시간이 걸려요. 1초, 2초, 한 30초, 4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GPU와 CPU를 다 제공한다 하더라도 워낙 계산량이 많다 보니까 좀 몇 초 정도 지나고 있나요? 40초, 50초면 끝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시간이 나오죠. 실행 중 26초, 27초 나오고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네, 31초, 33 나올 때가 됐는데요. 네,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37, 8, 9, 1분은 안 걸립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보다 더 좋은 컴퓨터가 있는 친구들은 벌써 아마 실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따라 저한테 할당된 CPU가 시간이 좀 걸리나요? 58초, 1분이 넘어가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3차원 그래프가, 이 3차원 그래프는 이렇게 돌려보면은, 아, 이런 모양의 어떤 데이터 구조이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하면서 이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처리하고 또 수학적인 수식 같은 것들도 그래픽하게 볼 수 있고 또 아까처럼 미분방 정식의 해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다 파이썬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여러분들 실험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 파이썬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막 가시화하고 활용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그래밍 능력은 상당히 배가가 되는 것이고 굳이 개발자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자로서 이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응용 예제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능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아주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 올라가고 또 다양한 이런 문법뿐만 아니라 이런 수치 해석적인 이런 원리나 알고리즘들을 이해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훨씬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